오늘 다룰 주제는 일용직 근로자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예. 우선 일용직에 대한 정의가 네. 먼저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렇죠. 법령에 우리가 일용직은 비정규직이라고 보지만 비정규직의 종류에 명확하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주로 뭐 기간제 근로자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또 기간제 근로자도 아닌 거니까 네.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례에서는 일용직이란 뭐 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일 단위로 일당을 받고 오늘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내일 체결될지 안 될지 뭐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하루는 아니죠. 그렇죠.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반복이 돼가지고 뭐 수일 동안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하죠. 그렇지만 이게 고정적이거나 확정적인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임시직 개념인데 네. 그게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법이 따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4대 보험 관련한 법에서는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긴 해요. 첫 번째로 그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자, 그러니까 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자로 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네. 1개월 넘어가면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형태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산재보험에서도 일용근로자를 3개월 미만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보상할 때 뭐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보상 기준이 좀 달라지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미만으로 보고 또 참고적으로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에서도 3개월까지를 이제 일용 근로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일용 근로자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없지만 기간 정도는 그래서 저희가 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일용직이란 뭐 하루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한 달에서 한 세 달 정도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근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용 근로자의 유사한 개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 일용 근로자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일용 근로자를 하나로 본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순수 일용직.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또는 뭐 3, 4일 이렇게 해서 최대한 3개월 정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순수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게 대부분 육체 노동자, 네. 블루칼러라고 해가지고 일용직이라고 부르지 사실상 그런 분들은 뭐 몇 개월에서 수개월, 특히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로 기간제형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을 순수 일용직,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3, 4일, 그래서 3개월 이내로 쓰는 경우를 정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간제형으로 해서 3개월이 넘어가서 일하는 그런 경우를 기간제형 일용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판례에서도 이 작업 가능 여부를 직접 중간 관리자가 확인했다. 이런 경우에는 순수 일용직이라고 본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간제형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퇴근할 때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당연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순수 일용직이라고 하면 오늘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니까 내일 다시 이제 시작할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용 근로자 특히 이제 건설 일용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봐야 될까요? 특히 이제 일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산재가 발생한다라 했을 때 순수 일용직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근무하는 걸 기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 퇴사일이 되는 거죠. 근로관계 종료일이 되는 거고 이에 반해서 기간제형 일용직이라고 하면 건설 현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근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고 그 현장이 준공될 때까지는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행정해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용직에 대한 퇴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두 가지 유형으로 순수와 기간제형으로 나눠서 순수 일용직은 사고 발생일, 기간제형은 현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용 근로자의 산재 외에도 뭐 부당해고
관련된 문제가 조금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이게 부당해고가 성립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상 일용직이지만 노동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일용직이니까 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순수 일용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순수 일용직이기 때문에 해고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간제형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 끝날 때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종료를 시키면 그것은 해고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로 뭐 제가 담당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정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배관 공정이었는데 배관 공정에 20명이 투입이 돼요. 그럼 배관 공정이 그 작업이 뭐 1년 동안 계속되는데 20명이 계속 1년 동안 작업이 계속되는데 뭐 한두 명만 종료를 시켰다. 이거는 이제 해고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순수 일용직이면 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기간제형 일용직일 경우에는 대부분 뭐 프로젝트 계약직 형태로 네. 그 담당 공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단가가 더 저렴한 이런 분들을 뭐 이렇게 섭외를 했다든지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 나가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해고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좀 문제되는 경우가 휴일의 적용 문제. 예. 예, 뭐 휴일도 이제 무급이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은 유급 휴일도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유급 휴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주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괄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일용 근로자들이 이제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되는지 여부.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한 논리인 것 같아요. 순수 일용직이면 이렇게 하루 이틀 근무시키려고 했는데 유급으로 준다라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일용직들은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반면에 기간제형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상용직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는 일용직 같은 경우에 포괄임금을 적용해서 이렇게 뭐 시간의 근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포괄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대부분 일용직들은 일당 베이스잖아요. 네. 일당으로 하루 일당이 뭐 15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일당 일일에 초과해서 발생하는 임금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일일에 초과해서 예를 들어 주유라든지 뭐 연차휴가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게 포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남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순수 일용직과 기간제형 일용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순수 일용직은 진짜 하루 이틀만 일하는데 주휴수당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근로를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주휴수당 또는 휴가 수당 이런 것들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요. 이에 반해서 기간제형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무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수당들을 미리 포괄 형태로 고정 OT 형태로 이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수당 중에서 연차 유급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포함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노동부랑 이제 판례가 조금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크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기간제형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외에는 대부분의 수당을 일당에 포함할 수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용근로자를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흔히 우리 주변에서는 두 가지 유형에 가깝다. 순수 일용직은 짧게 일하는 일용직, 네. 그다음에 기간제형은 좀 길게 일하는 일용직.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에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라든지 네. 유급 휴일 부여 여부라든지 네. 그다음에 포괄임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요. 이런 근로자에 대한 분쟁을 뭐 사전에 좀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